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새벽 3시 52분입니다. 언제였던가요? 어젠가 그저께 생방송을 하고 여러분들께 연중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말부터 2월 초에는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빨리 10일 전후, 밸런타인데이 전후가 되지 않을까. 2월 초 정도, 어쨌든 정확한 날짜까지 알면 제가 그 신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어떠한 흐름을 제일 메인으로 봐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선수장이다. 그리고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 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는 말도 같이 드렸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거의 한 50% 가깝게 저점 대비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꽤 많이 올랐고, 그죠? 어떤 종목들 누구냐? 앱토스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대비 몇 배로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오른 종목에 자꾸 관심 두지 마시고, 이 녀석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음에 뭐가 오를까? 이 고민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돈을 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이제 그거 겪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IMF 때 기억나시나요? IMF?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이죠. 지금 제 나이대 분들은 크게 공감하기 힘드실 겁니다. 제 나이대 분들까지는 한 40대 이하로는 크게 공감하기 힘드실 텐데 50대 분들은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60대 분들은 IMF를 정말 기억하실 거예요. IMF랑 그 리먼 브라더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부채가 4경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4경. 이해되세요? 조가 아니라 경. 전 세계 통화량, 달러 통화량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한 5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빚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가계부채 2천조, 국가부채 2천조, 구역부채 2천조 다 2천조쯤 되거든요. 비슷비슷해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의 세계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채를 계속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쌓여있는 그 부채들을 생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가 생겨야 되는데 뭐 금리 올릴 수는 없죠. 마냥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빚을 줘야 되는 이자를 가져야 되니까 엄청난 큰 변수, 가장 부채 없애기 가장 좋은 변수는 전쟁이죠. 그죠? 전쟁. 부사 보면 되는데 뭐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드리고 이제 20년대 이제 한 2030년 좀 전에 전쟁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강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건 사실 차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 제가 매일 보는 게 시장 뉴스, 그리고 의견을 보는 게 팩트만 계속 골라봐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그것도 예전에 기술적 분석 책을 많이 보다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재미가 없더라고. 너무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큰 글로벌한 이슈들과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과 매칭을 하니까 이렇게 한쌤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광고, 여러분들 뭐 댓글 보면 막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달리면 다 거의 다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댓글 하나 달아주는데 500원 주면 달아줘요. 니는 왜 안 해냐 그러면 하나도 할 걸 싶어요. 솔직히 할 걸 500원 좀 달아주고 조회수 늘려주는 것도 뭐 조회수당 100원인가 뭐 아니다 10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2월에 대한 고점, 그리고 이제 4월 정도에 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파동은 알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좀 조심. 그냥 적당히. 그냥 벌었던 거의 일부를 가지고 놓으시는 거고, 그리고 좀 기다리셨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 다 도달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버스를 조금 노려보시고, 지금 코인 쪽보다는 알트코인들은 이제 뭐 망하냐 아니면 가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코인들 차트가 그렇거든요. 얘들 나중에 조금 차트 모양새가 좀 잠재력 있고 좀 뭐 계집되고 안 망한 애들 나중에 크게 올라 한 2년 3년 보고
그죠? 그럼 26년까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25년 정도, 2년, 3년 정도 보고 그냥 존버 때려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죠? 뭐 이오스 같은 경우 제가 맨날 말씀드린 이오스도 괜찮고 이더리움은 잘 모르겠고요. 뭐 괜찮습니다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당장의 화폐를 골리기가 빡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오른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점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제가 이제 카운팅 했던 거에서 약간의 그 원화의 차이의 그 달러 차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는 매수해서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죠? 어쨌든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요렇게 가서 이렇게 꺾이면 요게 이제 하락 다이버스 되면서 이렇게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더 가더라도 사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요때 자꾸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여기는 더 가고 안 가고 난 문제가 없어.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연료파동 공부해가지고 타점을 잡고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좀 매도의 포지션으로 조금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매도의 포지션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적인 문제에서 어쩌면 재수가 없으면 이게 저점 이탈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자, 저점 이탈 이야기 시나리오 끝내지 않았어요.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깎 떨어지기보다는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쌍봉을 찍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야 빠지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러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거래소가 또 망해서 엄청난 또 악재로 그냥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또 편하게 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광성에서도. 그러다 보면 이런 말 안 하면 또 여러분들도 구독자님 뚝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죠? 여때도 그랬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조심하시고 나중에 좀 시간을 좀 버티다가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렸죠. 버티다가 얘가 이렇게 좀 조정파를 좀 완성을 시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잡아보든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좀 가더라도 일단 조정이 일단 나오고 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런 모습. 헤드 숄더가 나올 때 이때 잡는 거예요. 지금 얼마까지 갈 거냐 보신다는 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기에 빠져 있으시면 안 돼. 물론 한쌤이 얼마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3,200만 원까지는 오지 않았죠. 3,200만 원까지 오지 않았고 지금 달러는 거의 도달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타겟가가 여기 아마 218일 겁니다. 제가 요거를 차트를 조금 찍어 드렸었죠.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236, 218, 이제 23.6%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기 변곡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8.2 정도까지 무난하게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꺾일 수도 있고요. 꺾이면 이 지그재그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하락이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조정을 좀 주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갈동. 그러니까 이까지 채워줄 동 적당히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까지 반등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시장에서 이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반등 잡을 때 진짜 못 가도요 여기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지금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조정을 하다가 여기까지 갈 거냐 말 거냐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연결될 거냐 말 거냐는 또 그때 가봐야 알아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꺾여서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이 뒤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제 시나리오는 이쪽이 더 높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우리 공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을쯤 될지 24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온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경기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경기 오히려 좀 이제 가을 정도에서 해가 좀 움직일 거고, 이제 미국은 더 나중에 또 늦게 안 좋아질 거예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나중에 늦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강하게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보통 1년 뒤에 그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뭐 금리를 좀 덜 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는 그냥 아주 작은 이벤트일 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안 해. 이 규모가 크니까 안 먹으면 또 바보다 이렇게 제가 뭘 할 수도 있는데 손해하지 마시고, 수익 난 사람은 난 거고 저도 좀 났고 이번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여자친구가 좀 저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 챙겨줘야죠, 이거죠. 그런 상태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게 갈 거다.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목에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옆구리, 허리, 어깨 뭐 이렇게 왔다 버린 거야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말을 못 하겠어요. 아시겠죠? 지금 천연가스가 좀 많이 싸거든요. 천연가스 지금 많이 빠졌고, 좀 이따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인만 보지 마시고 증시 쪽도 꼭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뀔 수 있거든. 웬만하면 큰 시장은 잘 안 바꾸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쪽에 할 얘기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